예, 이번 콘텐츠는, 우리 두뇌 안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크린이 하나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스크린이 우리 모니터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실제 모니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기능적으로 그런 스크린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뇌 관련된 다큐멘터리 요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찾은 건 뭐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예요. 그 제가 다큐멘터리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BBC 다큐멘터리 보면 제목은 모르겠으나 그 공감각인가 뇌에 관한 어떤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감각에 대한 그 이야기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어, 지금 제가 찾은 인터넷 페이지는 공감각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한 부분의 그 뇌 안에 우리 그 어떤 그 화면 같은 현상이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못 찾겠고요. 네, 컨텐츠는 못 찾겠고, 이제 그 중에 일부인 이 공감각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소리가 보이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 시각적으로 이게 뇌 안에 심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 같은 걸 보면 우리는 숫자를 보면 그 숫자 모양을 보는데 어,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그 숫자에 색이 덧입혀져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파란색, 2번은 붉은색, 뭐 3은 뭐 녹색 이런 식으로 색이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이 3이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녹색이 3을 보여줬을 때는 그냥 똑같이 보이겠죠. 예. 그럼 만약에 주황색의 3을 보여주면 이건 무슨 색이냐 그러면 녹색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일반인의 뇌 구조가 아닌 공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뇌 구조가 기능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애까지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일반인과 다른 어떤 그 능력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이 공감각에 대해서 보면 그 극소수 사람들만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를 보면 그 고유의 색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기하 패턴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뇌를 다쳐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그 사물의 고유한 기하학 패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관련된 능력이 엄청 높아졌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BBC가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일반인은 그런 능력이 없죠. 예. 자, 그 뇌에는 우리 그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자의식이라는 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 백과사전 뭐 사전에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예. 자의식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나로서 인식하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의식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 동물들도 거울을 갖다 줬을 때 뭐 침팬지 같은 경우는 자의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타의 다른 동물들은 거울을 볼 때 나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다 다른 타 개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 제가 다른 콘텐츠에 그 뇌실험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 실험에서는 분명히 그림에 집인데 집이 하나는 불이 타 있고 하나는 불이 타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분명히 그림 하나에는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 보고 있는 사람은, 뇌를 다친 사람은 그 불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도 시력에도 이상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뇌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흔히들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실질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사람은 본다. 예.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뇌에 뿌려지는 화면은, 뇌에 뿌려지는 화면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 안에는 스크린이 있다는 거죠. 별도의 모니터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뇌 안에는 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를 공간 안에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생각하시면 나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 기능이고, 거울을 보면 나라는 걸 알고, 내가 눈을 감고 걸어갈 때 대충 내 주변과 내 몸의 변화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걸 아는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방을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표현했을 때 그냥 스크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스크린. 예. 여기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네. 자, 하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다가 어떤 글을 본 건데, 어떤 이제 독자가 쓴, 운영자가 쓴 이제 글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인데,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음, 당직 쓰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소설 쓰는 게 취미인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핑하고 쓰러졌는데, 분명히 바닥에 쓰러졌는데 통증이 없었고, 내가 쓰러진 내 몸이 화단 옆 땅바닥에 넘어져 있고, 얼굴을 처박혀 있고, 또 다른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주변에 둘러보니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환경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고, 정신에 내가 육체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황당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갑자기 밤하늘에서 꼬리가 달린 불덩이가 내려오더니 내 육체 머릿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나는 눈을 떴다. 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제가 보더라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맘마들은 그 유체 이탈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어떤 경험, 교통사고 났을 때 쓰러졌는데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이런 것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능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뇌의 자의식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주변에서 이런 식의 내용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 겪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우리 머릿속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자의식 또는 스크린, 그 가상 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그 뇌가 진화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을 했잖아요, 사람이. 그 앞에 전두엽이 이제
인간의 최상위의 그 진화 결과물인데 그 안 어떤 공간에는 가상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의식을 느끼게 해서 그 머릿속 안에 나와 내 주변의 우주, 내 주변의 공간, 세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뇌로 이제 성장해 왔다는 거죠. 뇌 하나만 딱 떨어뜨려 놨을 때, 뇌 하나만 떨어뜨려 놨을 때, 그 뇌가 직접 볼 수도 없잖아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뇌만 그냥 어떤 지방 덩어리인데, 뇌를 보시면. 그 뇌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 뇌라는 건 눈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귀가 있고 해야지 이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만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각기관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이 감각을 주는 정보기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통증도 못 느꼈다고 했잖아요. 마비가 된 겁니다. 굳이 통증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고 신체와의 감각이 단절됨으로써 뇌만 딱 떨어져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뇌는 안에 전기 신호가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이 앞에 전두엽 어딘가에는 자의식이라는 스크린 방이 있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이 머릿속에 띄워주는 거죠.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상황은 가능한 이 뇌에 가진 정보를 다 이용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만들어준 그 상황이 아까 쓰러졌는데 내가 한 명이 서 있는데 쓰러진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만들어준 그 마비된 통증이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 뇌가 시뮬레이션 해준 상황인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무조건 100%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게 뇌도 어차피 정보를 수신하는 탐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가 그 상황에서 주변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정보 에너지 아주 미약하게나마 쓰러진 신체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런 정보들 이런 걸로 이제 상황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뇌는 그렇게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스크린을 보여주는 그 기능까지 전두엽에 장착이 돼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그렇게 자의식을 느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유용했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과학기술 발전할 때 우주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상대성 원리 이론도 알 수 있는 거고 만유인력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기능이 생긴 걸로 같아요. 일단은 나를 알아야지 내 주변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꿈을 꿀 때, 상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꿀 때 내가 막 날아다니고 누굴 만나고 현실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뇌에서 만든 어, 가상현실 기능입니다.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 살아있어서 진짜 현실에 대한 감각을 디테일하게 들 수 있어서 현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 스크린을 띄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일 뿐이죠. 감각이 점점점 무뎌지고 없어지고 둔해지면 여러분이 느끼는 머릿속의 그 스크린은 점점 그 뇌가 만들어진 가상의 화면을 보여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꿈처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졸중 빈혈로 쓰러져서 이제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 뇌 속에서는 이제 그 해당 사고로 몸과 신경이 차단됐지만 그 뇌는
이제 가상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몸에서 신호가 안 들어와. 그럼 뇌에서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 꿈처럼 만드는 거죠, 가상현실을. 그래서 마지막에 봤던 그 현장을 기초로 해서 쓰러졌던 그곳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현재까지의 이제 신체로부터 쓰러진 다친 신체로부터 조금이라도 정보가 들어올 거잖아요. 또는 주변의 어떤 분위기,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된다. 그 귀로 들릴 테니까 웅성웅성. 또는 뭐 햇빛이 쬐인다 그러면 어떤 불빛도 보일 거고. 그래서 신체로부터 들어오는 미미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뇌가 자기가 쓰러져 있는 거를 위에 붕 떠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가상현실 화면을 띄워주는 겁니다. 스스로가 만들어서. 실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쓰러져 있고 또 다른 자아가 나의 자아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는 뭐 어떤 투명한 밝은 흰색 터널을 보인다든지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기운들을 그 사고가 난 신체의 두뇌에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정보를 최대한 그럴싸하게 이미지화해서 자아의식 스크린 화면에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모든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촤라락 가는 것도 뇌 자체가 어떤 걸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니까 쌓이고 쌓였던 무의식에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순식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의식에 통과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뇌가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든다는 그런 뇌실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콘텐츠 보시면 있을 거고요. 그 뇌 안에는 그런 기능적으로 스크린처럼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정작 그 실제의 그 자아인 무의식 같은 경우는 무의식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지만 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자의식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태어나기 전부터 뇌가 생성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뇌 주변에 있는 나에게 들어온 어떤 정보 에너지, 정보, 신호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 몸 자체에서 나한테 보내주는 어떤 신체적인 미세한 신호들 또는 저 먼 곳에서 날아오는 어떤 우주 먼 곳에서 날아오는 어떤 미세한 그런 광자, 파동까지 그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우리 뇌는 일종의 탐지기잖아요. 전기 신호들이 있어가지고 파장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뇌에 차곡차곡 이제 그런 정보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정보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 컨텐츠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에너지라는 개념도 그 컨텐츠 보시면 살짝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 있는 내용은 이중슬리 실험에서 관찰자 효과로 이제 우리 눈이나 뇌로 들어오는 그 정보 요거랑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꽤 그 우리 뇌나 그 우리가 보는 어떤 뭐 양자, 입자, 파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관찰된 그 대상은 관찰자 효과로 관찰된 대상은 우리에게 정보 에너지를 주고 그 파동성을 잃으면서 입자가 되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 존재가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뇌는 뇌지만 실제로 나는 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 뇌 전체가 아니고 전두엽의 특정 기능으로서 나를 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까지 뇌에서 한번 변환을 해줘서 그 스크린, 자의식 스크린에 딱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관심 없는 정보들은 그 화면에 띄워주질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